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할로윈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3.5도, 포항 21.8도 등 19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대구 7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은 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경북 북동 산지와 봉화, 청송, 영주, 의성에는 밤 11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등 20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요즘 온갖 시국 선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대구 경북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조국 장관 물러가라고 발표한 시국 선언 같은 경우 시국 선언 명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시국 선언 명단에 포함시키면서도 당사자에게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조국 장관 퇴진과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하며 참가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시국 선언에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정반대 생각을 한다는 이들의 이름까지 포함됐습니다. 저는 그러한 명단을 그러한 단체에 준 적도 없고 거기 어떤 지지자들하고는 뜻이 다른 사람이고. 주최 측은 동의하고 이름을 올렸는데 소속 단체에서 문제가 되니 동의한 적 없다고 한 것 같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명단을 전달한 사람은 설명이 달랐습니다. 쪽으로 제대로 설명도 제대로 못했고 명단에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양쪽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착오로 해가지고 잘못 전달한 게 다예요. 누가 도용한 것도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오른 이들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주최 측에 사과는 없었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미안하게 됐다. 본인은 아니지만 저 추상호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 그래 됐다든지. 우리는 마침 눈에 띄었는데 일반 좀 나이 드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걸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주최 측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오류가 없다고 밝혔지만 진정성과 신뢰성은 이미 훼손되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속칭 자갈마당 여성 업주를 경찰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경찰은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가 있어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검찰에 낸 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여성 A씨입니다. 지난 2월 단속에 걸려 현재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피해자로 경찰 B씨를 만났고 B씨가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임을 내세워 강제로 성추행했습니다. 2016년 3월 보호를 받고 싶으면 순순히 나오라며 A씨를 불러내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포옹을 했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자고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기도 했고 정선 카지노에서 진 빚 4천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계속 돈과 다이어트 약을 요구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돈과 함께 줬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경찰 B씨는 A씨를 사건 피해자로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좀 부족합니까? 가서 다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문제가 된 경찰 B씨는 자갈마당 업주들이 향응 접대 경찰을 수사하라며 낸 진정서에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갈마당 개발업체 편에 서서 땅을 빨리 팔라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금품 향응 수수 의혹도 모자라 업주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까지. 의혹에 의혹이 더해지고 있지만 대구지방경찰청은 자갈마당 관련 경찰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5달째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무소속 이현주 국회의원은 대구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수사 과정에서 은폐나 축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여성을 감금해 유사 강간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는 등 대구 경찰의 비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경찰의 자정 능력에 대구 시민이 의문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가 난 울진과 영덕에서는 응급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경우 진입로가 끊겼던 고림마을은 응급 복구로 모두 해소됐지만 6개 읍면 62가구는 아직까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와 마을 상수도 시설이 파손돼 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 울진 1,700여 명, 영덕 300여 명에 이르고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이재민은 울진 137명, 영덕 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돼지열병 발생 농가와 역학관계가 확인됐던 경북축산기술연구소의 이동 제한 조치가 18일 만인 오늘 해제됐습니다. 해제를 앞두고 경상북도와 환경부가 연구소 농장의 종돈 18마리와 환경시료 32건, 도내 멧돼지 163마리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다른 시도 돼지의 반입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하고 반출은 종전대로 영호남에 한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군의 박창석 경북도의원은 통합 신공항 주민투표 방식을 둘러싼 군의군과 의성군의 갈등 책임이 이철우 도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경북도의회 5분 발언에서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4개 단체장이 만나 합의서도 없이 선언적으로 한 주장을 이철우 지사가 대단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의성군과 공동 후보지인 군의군 소보면 주민의 의사가 배제되는 투표 방식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아가 주민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동 후보지에 대해 군의군이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올해 대구 소득 하위 20% 가구는 아파트 구매 가격 배수가 18.4로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해도 18.4년은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내 집 장만 기간이 3년 정도 늘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올해 대구 소득 상위 20% 가구의 아파트 구매 가격 배수는 2.6으로 집 사는데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